직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이 벌써 밝았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시작을 맞이하는 오늘의 시간인 만큼 출발이라는 주제로 희망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 우리 식구님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과 포르투갈의 정말 짜릿한 우리 한국이 또 이겼었죠. 아, 정말 그 경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니까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한 달하고 하루 전, 불과 한 달 전의 일인 거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022년에는 이렇게 기쁘고 아주 기적적인 16강 진출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일도 있었지만 생각해 볼까요? 2022년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닥치게 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 전쟁이 발발했죠. 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고 또 총선도 있었죠.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네. 또 아베 수상, 일본의 전 수상인 아베 수상께서 서거를 하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는 지금도 또 2023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런 어려움에 닥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2년을 함께 버텨온 그리고 함께 힘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 때마다 우리는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출발하죠. 힘차게.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는 가족, 뭐 친구, 연인과 함께 해돋이, 뭐 강릉이나 그런 앞바다에 많이 가죠. 그런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해온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친구들과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또 공부해야지, 이번엔 살을 빼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새해에는 또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하는 분야가 있죠. 바로 헬스입니다. 네. 어, 보통 사람들이 헬스장에 이제 신년에 와글와글해요. 아유 러닝머신 뭐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6개월, 1년을 아주 헐값에 판매를 합니다. 아주 싸게, 아주 빅셀 하게 되죠. 근데 진짜 웃긴 게요. 한 달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근데 헬스클럽에서 그걸 알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또 프로 다이어터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네. 네.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요. 또 하나 있죠? 바로 영어입니다. 토익, 뭐 수강권 해서 또 1년 단위로도 판매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요. 또 정말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다니다가 또 말아요. 어, 기가 막히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새해에 아주 이제 근사한 목표를 세우고, 아유, 몇 월엔 뭘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열심히 생각을 하고, 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한 달, 뭐 진짜 심하면 작심삼일하고 말아버리죠. 이게 보통 우리의 목표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저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보통 어떤 목표를 세우시나요? 뭐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 스펙이나 뭐 승진 아니면 학업, 뭐 다이어트, 뭐 다양한 목표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구체적인 수준일 수도 있겠죠. 뭐 토익 900점 달성하자. 또 올해는 차장으로 승진하자. 뭐 올해는 내 허리 둘레를 3인치 줄이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워도 참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달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쳐서, 뭐 힘들어서, 뭐 여유가 없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지를 못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길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품고 가기를 결정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꿈같이 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미래를 또 한 해의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죠?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음, 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목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새해에 무언가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있죠.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스펙과 내 성적과 내 겉모습을 더 신경을 쓰죠. 물론 좋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덜 어려운 길, 덜 고생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그런 목표를 세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순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어, 스스로가 나는 과연 확신이 있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버려오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확신에 찬 목표와 출발을 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돈도 한 푼도 없어가지고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종이 박스 알죠? 네. 그것도 미군이 쓰다 버린 그 종이 박스, 그 더러운 종이 박스와 시멘트도 아닌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집에 살았습니다. 보온이 뭐 어디 있겠어요? 뭐 아궁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뭐 시냇물 소리가 줄줄줄 뭐 지하수가 흘렀대요. 그 밑에. 그게 들릴 만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네. 뭐 겨울이 오면 춥고 뭐 장마가 쏟아지면 집이 뭐 무너져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식구님 안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미군이 입던 그런 바지, 버린 바지, 그리고 짝 고무신에서 사이즈도 다 틀립니다. 색깔도 다르고 그런 고무신을 신고 뭐 그냥 대충 염색한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완전 뭐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런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았죠. 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두 글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절망, 좀 가난함,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은 거죠. 여기서 뭐 꿈이란 걸 꿀 수 있겠어요? 꿈도 꿀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쓰레기로 만들어진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이곳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는 삼천리 반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꿈을 꿔요.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나서 세계 평화를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계 통일을 이 자리에서 꿈꾸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요? 그 쓰레기 같은 집. 진흙과 종이로 만든 그 흙에서 만든 그 토담집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의 참 아버님 문성명 총재님이셨습니다. 1970년 한국의 GDP가 북한보다도 낮을 때, 정확히는 60년대 후반인데요. 그런 가난한 한국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아니라 그 저 선진국 미국과, 당시 미국은 정말 선진국이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해내야만 한다. 미국의 청년들을 구하고 세계가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가지고 그 작고 작았던 통일교회의 세계 섭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의 키 작은 동양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진짜 불평을 하고 그건 도저히 안 될 거다. 현실을 좀 바라봐라 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죠? 미국의 저명한 대선 후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우리 행사에 와서 참 어머님을, 참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운동에 동참을 하고 우리를 응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요? 그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삼데크 훈센 수상이 아세안과 정말 아셈의 수장인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이 열린 서밋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수상, 바이든 대통령이 갔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참 어머님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존경을 하고 모시고 있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정말 항상 처음 만나서 하는 질문, 우리 쪽 사람을 만나서 하는 질문이 어머님 잘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51개국의 수장, 아프리카 연합의 수장인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이 우리의 운동에 함께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쓰레기 같은 집에서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커다란 희망과 비전 그리고 확신에 찬 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확신에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녹아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녹아나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바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현실 또는 어려움에 또는 시련에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나의 목표와 나의 미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맞추는 것, 나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포기하고 또다시 중단하고 또다시 지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저께 주셨습니다. 이 개묘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 가장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사랑하는 동물. 토끼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검은색은 모든 빛을 다 함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다 물러가고 하늘 부분이 중심 삼고 하늘 앞에 인류 앞에 승리자로서 자랑하는 존경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것에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24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축복하는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의 새해 시작이 어려움과 시련마저도 녹여낼 수 있는
그 확신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함께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희망이 한층 더 껑충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